이번 시간에는 증거편을 이어서 보는데요. 그 315조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16조, 315조가 아니라 그 16개 조문 중에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이 규정입니다.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다음에 아래 이 서류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여기 공정증서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작성한 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때그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1호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기 3호, 여기 3호에 대해서 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이렇게 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통상문서. 통상적으로 평시에 작성하고 있는 문서. 상업장부 계속 매일매일 작성할 거 아니야. 항해일지도 마찬가지고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게 여기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게 어떤 건지 이 위에 것들은 그다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요거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것이 어떤 문서를 의미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판결문, 판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도 12671 사기 사건인데 판시상 형사소송법 315조 3호 여기 신용할 만한 정황,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하고 이 의미가 뭔지 이제 판시상이니까 판결 유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른바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서 보내온 자료,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문구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토대로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자료에 따라 가지고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이 부분도 215조 3호에 여기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지, 그럼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소극이라고 돼 있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판결 유지를 보면은 상업장부 요거 2호에 있는 거죠. 항해일지, 진료일지,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기한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계속적 기계적이에요. 기자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아까 그 315조 2호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매일매일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그때 적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를 위해 범죄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미리 허위로 기재하지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지가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거죠.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반대신문 이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자를 소환해 가지고 물어보더라도 이거 내가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쓴 건데요. 이렇게 상업정보 매일 쓴 거예요.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315조의 입법 취지임청과 아울러 전문 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책임 및 규정 취지에 더해서 전문 법칙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기타라는 문헌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315조 1호와 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그 3호의 규정 형식,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것은 1호에도 있었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도 있었고 2호에 상업장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시로 삼고 있는 313호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라는 것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들 1호, 2호의 정도에 돼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하여서 보면은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열거된 1호와 2호에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해서 굳이 반대신문의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까 소극이라고 그랬죠. 이 판례에서는 판례에 들은 그 예시는 사건이 된 것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한 자료,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이것은 형사소송법 3호의 315조 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서 이렇게 회신한 것은 형사소송법 315조 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전에 보면은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반대 신문에 그 기회를 주지 않아도 당연히 입증되는 것들 해가지고 그 정도의 고도의 신용성 정황적 보장되는 거,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다. 이런 그런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계속 보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이렇게 보면은 피해자는 택시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속 택시 운전사의 운행거리, 운행기록, 수익금, 입금액 등을 매일 일개표에 기입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임에 분명하고 이렇게 위 월계표는 일개표를 운전자별로 월 단위로 묶어서 작성된 것으로 일개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변경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315조 2호 뭐 상업장부 이런 거 있었죠. 3호 신용할 만한 정황,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여기 해당돼요. 2호, 3호 여기 둘 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해당되더라.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2015도 2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보면은 검찰에서 매월 마약류 사건의 범죄 사실을 기초로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해서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행하는데 월 단위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 활동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 사실을 취득하는 즉시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여기에는 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이라는 그러한 이제 요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한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서 정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다.
그래가지고 마약류 월간 동향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대전지방법원 사건 공갈미수 해가지고 W회신 이게 W회신이 그 뒤에 보면 나오죠. W회신은 경찰이 동일한 IP 및 그에 관한 여러 차례의 생성일자를 동일한 IP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차례 생성일자를 수집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범행 내용에 대한 기재 없이 여기 이제 생성일자 IP하고 생성일자 쭉 수집을 했는데 범행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위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W로부터 이게 전기통신에서 하겠죠. W로부터 회신받은 것. 이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허위 개입 여부, 문서의 성질에 비춰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 물어봐야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더 의미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315조 3호에서 정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이걸 해가지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마약류 월간 동향 이건 아까 그 검찰 그 마약류 월간 동향인데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찰 W회신 그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편집하다가 여기 좀 뒤에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천안지원 사건 녹취서에 대해서 녹취서에서 이는 어떤 녹취서냐면 D에 대한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9 고정 해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건에서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위 녹취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A가 판결문에 피고인 A2라고 이게 판결문에 보면은 A가 이렇게 해서 조사가 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 국어하고 좀 다르게 피고인인 A가라고 그러지 피고인인 A2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판결문엔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봐서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안 맞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미 고정 사건의 2020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다. 이렇게 녹취서 그냥 녹취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증인신문 녹취서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를 채택했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계속 증인신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각 녹취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이걸로 해가지고 녹취서 311조에 보면은 공판조서는 그 증거는 전문 증거긴 하지만은 공판조서는 전문 증거긴 하지만은 법관 앞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각 녹취서 증인신문조서의 그 녹취서 녹음해가지고 그걸 풀어 쓴 거 이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다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일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같은 거를 입수하게 되면은 이건 법원에 가면은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증거 자료 수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315조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